반갑습니다. 노명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원가혁신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원가혁신 노하우 5분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V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원가혁신과 관련된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통적인 V 프로세스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수집, 기능 분석, 창조 및 개발, 제안, 실시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V의 가장 큰 특징이 기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능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기능들을 분석을 하고 일목요연하게 나열하는 기능 계통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 기능의 효용성에 대비해서 코스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 즉 개선의 우선순위를 잡는 작업을 기능 분석 단계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 계통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풋 시그널을 받아서 각각의 부품들이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 기능을 달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것을, 기능의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것을 기능 계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 계통도가 작성이 되고 나면 코스트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코스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의미고요. 기능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중요할수록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렇게 기능의 중요도에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 기능 코스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스트하고 기능 코스트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덜 중요한 데 비해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개선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현재 코스트에 대비해서 기능 코스트를 분석을 해서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리를 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개선 활동을 하도록 진행해 나가는 것이 펑션 코스트 어널리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시다 보면 V 활동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능 중심으로 생각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수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원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보조 기능과 로스를 줄이는 컨셉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개선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보조 기능과 로스를 줄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을 정량화를 해서 우선순위, 앞에서 펑션 코스트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로 개선을 하자라고 정리를 했지만 요즘에는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원가를 줄여야 되는 목표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높은 목표 금액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높은 것만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 계통도를 작성을 하고 기능을 정량화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기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투입되는 시간을 많이 썼지만 실제로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회사에서 브레인스토밍을 그냥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느냐, 처음서부터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발이나 생산이나 분해 재료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통적인 V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V 테마 도출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 발상법들을 써야 되느냐, 이 아이디어 발상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에 실무자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법을 정리해 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컨셉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고객의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니즈는 제품의 컨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제품의 컨셉은 일부는 부품을 통해서 기능이 달성이 되고 일부는 공정을 통해서 기능이 달성이 됩니다. 이렇게 기능이 달성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극복이 돼야지만 올바른 제품이 만들어지고 고객한테 인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품이 개발되어 나가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 단계별로
생각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법들을 같이 접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B2C 거래를 하신다면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객이 어떤 행동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도출해 나가는 액션 분석법이다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컨셉을 잡는 단계에서는 구조적으로 원가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즉 무엇인가 삭제해 줄수록 원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삭제하기 위한 삭제 발상법을 제품을 컨셉을 잡는 단계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부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부품 설계 단계에 기회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기회 손실 발상법, 그리고 부품의 코스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검토해 나가는 파라미터 발상법,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 흐름들이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서 검토해 나가는 코스트맵 발상법,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제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에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발생이 되겠느냐를 검토해 나가는 견적서 검토법, 그리고 부품의 경우에는 수급의 안정성 때문에 한 업체에 모두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분명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 업체들 간에 서로 비교를 해서 장점만 추출해내는 방법인 이원화 업체 비교 분석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공정 단계에서는 공정의 흐름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는 스트림 발상법,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이 체결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링크 중심 발상법, 그리고 공정상의 요소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부위의 컨셉을 적용을 해나가는 공정 부위 발상법, 그리고 기능 단계에서는 기능을 수행을 하려고 어떤 설계 구조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도 수행이 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역기능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열이나 소음이 이런 역기능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역기능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법, 이러한 영역들이 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도출이 돼서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려고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법은 아이디어 도출뿐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상법도 같이 접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저가의 재질을 사용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해 나가는 효율 중심 발상법, 그리고 제품의 성능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품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되는지를 분석해 나가는 메커니즘 중심 발상법, 그리고 우리 제품이 어떤 모순들, 제품 전체 시스템에서 어떤 모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모순을 노출을 하고 그 모순을 현실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모순 중심 발상법 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아이디어 발상법 이외에도 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대략 개발 프로세스 단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각각의 발상법 하나하나별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원가 액션 활동을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실무자에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와라, 테마를 가지고 와라 강조를 하실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든지 간단한 템플릿으로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위한 템플릿이나 프로세스의 가이드를 먼저 들이셔서 좀 더 효율적인 원가 액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더 큰 성과를 얻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사적으로 원가 액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